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 중요한 소식 가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장기양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르신 돌봄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가장 큰 소식은 2025년 장기양 보험료율이 동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득 대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2024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올랐던 보험료율이 올해 처음으로 멈췄다는 점 주목할 만하죠. 그렇다면 서비스는 어떨까요?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장기한 기간에서 받는 수가 또한 동결되었을까요? 인건비는 올랐는데 수가가 동결되었으면 어쩌죠? 이미 저희 국회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2025년부터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또 한 번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었다면 이제는 2.1명당 1명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돌봄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력 충원과 수가가 걱정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과 공단이 내는 돈인 수가는 동결되지 않고 올랐습니다. 단 최저임금 인상한 만큼만 올랐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에서 2% 내외가 올랐으니 최저임금보다 더 오르긴 했으나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지출되는 운영비에 대비해서는 눈에 보이는 상승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 기존 2.3대 1에서 2.1대 1로 변경되는 요양원의 경우 7.3% 수가가 올랐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비교했을 때 2.3대 1, 2.1대 1, 9.523%의 인력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7.3%는 인건비 보정 정도의 인상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2.3대 1로 운영되는 기간의 경우에는 2.12%의 인상으로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와 다르지 않은 인상률입니다. 7.3%가 올랐다고 해서 극적인 수가 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소식은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중증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최대 23만 6,500원으로 증가해서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 휴가제와 단기보호 서비스도 좀 더 확대된다고 하니까 실제 저 한도를 사용해서 집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어르신과 보호자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죠. 다만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24년에 이어서 25년에도 중증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현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앞으로 장기양 사업에 진입하시는 대표님들, 신규 창업의 꿈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서비스에 대한 주제를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유무와 상관없이 트렌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발빠르게 선점하실 수 있으니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 재가 서비스는 25년도에 22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4년도 통합 재가를 보면 120개소로 두 배수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24년도 초에 공단이 예상했던 140개소에서 거의 육박하게 현재 120개소로 요집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누군가는 계속 지원을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재택 의료센터, 대가 노인주택 안전 환경 조성 등 시범사업들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주간보호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구비 시에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금 지급 소식이 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 외에 수급자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환경 강화에 따른 지원금도 계속해서 신설되면 좋겠네요. 나중에 특장 차량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양원 쪽에서는 1인실 위주의 한국형 유니케어 확대, 간호처치가 가능한 전문 요양실 확대가 빠르진 않지만 확대되겠습니다. 23년에서 24년, 25년 수가 변경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장기한 기간의 양적 팽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 서비스, 집이 아닌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는 입소 서비스 모두 서비스 품질에 집중해서 장기한 기간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정책 변화는 장기한 기간 운영자들과 직원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강화된 배치 기준이나 서비스 확충에 대한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기간 운영 방식을 조금씩 조정해 나간다면 이번 변화가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지만 현재 제한된 수가 구조와 수익 구조를 살펴봤을 때 하나의 잘못된 운영 결정이 기간 전체의 수익 구조를 망칠 수도 심지어 기간 운영이 어려워지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수가 인상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입소시설의 경우에는 1, 2등급과 3등급 이하의 수가 차이 때문에 비율로 늘어나는 요양보호 선생님의 인원수 증가를 커버하지 못하는 기관들도 생겨날 것 같거든요. 요양보호사 급여는 등급에 따라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분석하기는 어렵고 추후 30인 이상 시설 수익구조 분석을 할 때 25년 수가구조도 한번 분석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25년에도 장기화 기간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운영자와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겠네요. 많은 지원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현 상황 내에서 최선을 선택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기관 내 직원들과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의견을 댓글에 다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